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4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후폭풍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정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었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들 수석급 이상이 일제히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자, 우선 한동훈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게 반성한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퇴를 했는데 간단한 일문일답도 있었습니다.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다.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 은퇴 이것까지는 아니겠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원톱으로서 선거를 치렀고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일단 비대위원장직에서는 물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총선 기간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톱을 고집을 하다가 그 뒷심이 부족해서 무너졌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좀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를 어차피 정치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 변호사 생활만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텐데 그 전에 이야기가 됐던 가령 이번에 당권에 도전한다든가 이 비대위 체제가 끝났으면 당대표 경선이 있죠. 그것은 안 되겠죠. 지금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바로 당대표 경선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고 또 내각에 들어가는 방법.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비대위원장을 간다고 하니 내가 비대위원장 잘하고 다시 내각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총선 과정에서 두 차례의 갈등이 있었죠.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황상무, 이종섭 사퇴 문제를 놓고 두 차례 충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선거에서도 졌는데 내각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도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제 물러간 상황인데, 그러면 다음, 총선은 이제 4년 후에 치러지고, 본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대선은 3년 후에 치러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할 것인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안 나간다고 본인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국내에 남았을 텐데, 이 하나의 가능성은, 보궐선거. 아마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많이 치러질 겁니다. 범죄 혐의자들이 상당 부분 이번에 배지를 달았죠. 당장 이재명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뿐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또는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올 가을은 안 되고 한 내년 봄쯤에 4월, 10월 이럴 때 재보궐선거가 있죠. 그때쯤 다시 등장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본인이 공개적인 활동은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국민의힘은 일단 이 새로운 비대위를 따로 꾸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아마 그러면은 이 권한 대행을 맡을 텐데, 오늘 한동훈도 전원 사퇴하는 것인가, 비대위원. 그러니까는 남아 사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비대위는 그대로 놔두고 이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 권한 대행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전당대회 소속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5월 말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들 그 전이라도 신속하게 당대표를 새로 뽑는, 그래서 심기일전을 해야 되죠. 가령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번에 회생을 했죠. 동작을 해서 이겼습니다. 나경원 5선이 됐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대표 후보로 나설 수가 있고, 원희룡 이번에 졌지만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있지만 어쨌든 비대위 기간을 짧게 하고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다시 심기일전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자 그런 그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용산 참모들은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임, 이번에 선거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으로 있는 것이냐 하니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 책임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오롯이 제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의료 대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마지막에 악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종섭 항상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은 오늘 그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 쇄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 쇄신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국정 쇄신에 인적 쇄신이 포함되느냐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포함되는 거죠. 국정 쇄신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책실장도 책임이 있죠. 의료 대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을 했다. 자, 그런데 내각은 만약에 총리가 그 사의를 표명해서 수리가 되면은 내각이 자연스럽게 거의 총사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유임시킬 사람을 유임시키고 또 대대적인 개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관섭 비서실장은 다 정책통이었죠. 그런데 정책도 사실 뭐 말끔하게 깔끔하게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료대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어차피 용산에 정책실장이 따로 있다면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그 정치권 출신이 총리를 맡아서 이 난국을 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 야당과 대화도 하고 그런 방안이 지금 모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도 지금까지 초대 김대기부터 전부 정책통이었는데 정책통보다는 좀 정부적 감각을 갖춘 인물들을 포진을 시키는 게 낫다. 정책실장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종섭 항상무 그 여론전 그리고 여론전에서 실패하고 의료 대란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이 이번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후폭풍이 오늘 시작이 됐고 당분간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저도 이 선거 예측을 140석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예측을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떤 희망 스킨,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자, 그런 분석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좀 자료도 찾아보고 취재도 해서 좀 더 냉정한 분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 혼란한 전국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유튜브로, 시사 유튜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예측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결과는 정말 참담한 그 성적표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뭐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더 새로운 시사 유튜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